미국 갱단의 보스가 가난한 러시아 미녀를 사랑하게 되어 그녀에게 최고 지위와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얼핏 보기엔 동화 속 이야기 같지만 사실 아주 잔혹한 뒷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은 형사사건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탐욕과 욕망은 결국 한 여자의 몸과 영혼을 불태워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으로 돌아가 사건을 확인해 봅시다. 사건은 미국 뉴욕주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는 뉴욕주에서 가장 남쪽에 있고 비교적 외진 곳에 있어 인구가 적고 교통도 불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많은 부자들이 이곳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미국의 유대인 억만장자 보리스 키에슬레스와 그의 아내 레노치카 바리셰바도 이곳 주민이었죠. 여러분은 아내의 이름으로 그녀가 러시아 사람인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는 보리스와 결혼한 후 성을 바꾸고 또 엘레나 키에스라는 영어 이름을 지었습니다. 백만장자와 금발미녀의 결혼은 진정한 사랑보다 서로 목적을 갖고 결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정착한 목적은 다른 부자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뉴욕에 도착하자 그의 아내 엘레나는 햇볕을 타는 게 싫다며 수영장이 있는 집을 원했습니다. 남편 보리스는 섬에 있는 한 주택을 살펴보고 바로 다음 날 400만 달러, 하나로 약 54억 원으로 전액 현금으로 그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2000년 초반 400만 달러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보리스가 갚으라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보리스는 대기업인 알보인터이라는 제트 연료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국제항공유를 판매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는 평범한 사업가였을까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일반 사업가라면 항공유를 판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강력한 관계망이 필요했습니다. 보리스는 그 관계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조직의 리더였습니다. 사실 보리스는 오래전부터 정부가 예의주시 중이었습니다. FBI는 그가 미국과 러시아의 불법 조직을 위해 자금을 세탁한 것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전 세계 곳곳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연금기금과 여러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겉보기엔 정상적이고 대량의 현금이 출금된 적도 없었죠. 돈 버는데 이익이 우선이었습니다. 깽단 간의 싸움도 꽤 치열했습니다. 보리스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리스는 아내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작은 섬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과 러시아를 오가느라 매년 9개월 정도는 집에 없었습니다. 바쁠 때는 심지어 3개월 연속으로 집에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레나는 집에서 아들과 딸을 돌보며 인생을 즐기는 것 외에 쇼핑을 즐겼습니다. 그녀의 생활 수준은 뉴욕의 상류층 여성의 생활과 비슷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섬은 보리스가 생각한 것만큼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 3월 28일에 보리스는 마지막으로 집에 나타났습니다. 다음날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며느리 엘레나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들 가족이 플로리다의 디즈니랜드에 놀러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리스의 어머니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지만 엘레나는 남편이 수영 중이라 어렵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보리스의 어머니는 다시 아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여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4월 6일, 오랫동안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섬으로 가 아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는 아쉽지만 보리스는 출장 중입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보리스의 어머니는 평소 사소한 일도 다 말해주는 아들이 갑자기 연락두절이 되어 걱정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걱정을 들은 엘레나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보리스 일이 갑자기 바빠져 최근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보리스의 어머니는 잠깐 고민하다가 일단 아들의 집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났는데도 보리스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보리스의 어머니는 매우 불안했지만 엘레나는 태연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비싼 와인을 마시고 미용실에 다니고 애프터눈티를 마시며 남편의 실종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보리스가 연락 두절된 지 15일 후인 4월 12일 보리스의 어머니는 엘레나를 집 밖으로 내쫓으며 경찰에게 신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엘레나는 확실히 경찰서에 갔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경찰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엘레나의 인사불성에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결국 과도한 음주로 진단받았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보리스의 실종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감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보리스의 행적 패턴을 파악하기 쉬워서였죠. 그는 사업상 이유로 국제 불법단체와 왕래하느라 종종 며칠씩 사라지곤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그가 위협을 받아 잠시 사라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잠복요원의 보고에 의하면 보리스는 갑자기 실종되어 그의 파트너들도 그를 급히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위험한 거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보리스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 엘레나와 보리스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신문 결과 보리스의 행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얼마 전 아이들을 디즈니에 데려가 놀았다고 진술했지만 보리스는 사업상 문제로 떠나게 되어 디즈니에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리스의 어머니에게는 당시 남편이 수영하고 있어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엘레나가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데 그녀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경찰은 곧바로 엘레나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다 보리스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3일 만인 4월 25일에 경찰은 마침내 새로운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뉴욕 브루클린 한 공원 근처의 늪에서 커다란 플라스틱 양동이를 발견하였는데 통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달 동안 실종된 49세의 백만장자 보리스였습니다. 보리스는 손이 묶인 상태로 숨진 지 꽤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근처에선 그의 벤츠 차량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엘레나를 2급 폭행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레나는 남편의 실종에 대해 언급을 거부하며 변호사를 고용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요? 경찰은 그녀를 바로 체포했는데 또 어떤 증거를 취득한 것일까요? 1966년 모스크바. 엘레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한때 돈을 위해 몸을 팔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초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미모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유대인 부자인 보리스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고작 30대였던 보리스는 이미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엘레나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보리스는 전처와 이혼하고 엘레나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엘레나도 자신의 과거가 수치스러웠는지 본인을 지적이고 아름다운 외면을 가진 사람으로 한껏 포장했습니다. 보리스 또한 사업으로 출장이 잦았는데 그는 엘레나가 하는 일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아내 엘레나에게 푹 빠져 미국으로 데려가 결혼하고 자신의 성을 주고 자녀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엘레나는 1992년과 1994년에 아들과 딸을 각각 낳았습니다. 보리스는 행복에 겨웠습니다. 가족이 늘어나자 보리스는 아내에게 큰 집으로 이사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빈민 가정에서 자라온 엘레나는 부잣집 사모님이 되자 뉴욕에서 가장 핫한 곳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스태튼 아일랜드를 선택하여 $400만 전액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보리스가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돈을 아낌없이 쓰는 것이었습니다. 엘레나는 매년 남편으로부터 선물 공세를 받았습니다. 명품백부터 시계, 주얼리에다가 고급 자동차까지 줄을 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보리스는 출장이 잦아 아내의 곁에 있지 못해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8년이 지나게 되자 엘레나는 자신이 남편 덕에 가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점차 잊게 되며 주위의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며 남편의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스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11월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흑인 남성 메시아 저스티스는 친구에게 빌린 중고차를 운전하여 맨해튼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호 대기 때 한 미녀가 그에게 길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녀가 바로 엘레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유쾌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곧 엘레나는 메시아에게 길을 묻는 건 핑계였고
사실 흑인 남친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는 섹시하고 아름다운 엘레나의 대시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바로 호텔을 찾았습니다. 엘레나는 초면인 메시아에게 8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사실 그 돈은 남편에겐 아무것도 아니었긴 했죠. 그로부터 도둑질과 강탈로 생계를 유지했던 메시아는 엘레나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엘레나는 그와 고급 클럽과 고급 레스토랑에 들렸으며 남편이 집에 없을 때 그를 집으로 데려가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곧 아내가 바람을 폈다는 소식이 보리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엘레나가 인정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보리스가 꼬투리 잡을 증거가 없어서인지 사람들이 보기에 두 사람은 여전히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돈 때문에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엘레나는 내연남과 데이트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초반에 엘레나는 본인의 보석을 몰래 팔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준 9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보석을 보석상에게 반값으로 팔았습니다. 현금이 남편의 의심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석상은 보리스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는 바로 보리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며 보석도 돌려주었습니다. 보리스는 아내의 행동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엘레나는 더욱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그녀는 보리스의 은행카드를 훔쳐 애인에게 주어 내연남이 마음대로 물건을 사게 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으면 보리스가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레나는 분명 문제의 심각성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일반적인 돈이 아니고 불법 조직의 돈이었습니다. 보리스는 쓰면 안 되는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걸 보고 분노에 빠지게 되어 아내에게 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거칠게 대하지 않고 그냥 엘레나와 이혼하여 아이들을 빼앗고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나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보리스는 정부의 인맥으로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후 빈털터리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리스의 친구가 그의 생각을 듣고 아내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어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리스는 화를 내며 내가 누군지 잊었어? 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리스는 위험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내는 그가 생각한 대로 돈만 쓸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남편을 해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하며 늪지대가 첫 번째 범행 현장이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보리스의 저택을 조사하며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청소한 흔적이 있었으며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집안의 지하실 카펫의 일부가 없어졌습니다. 경찰은 누군가가 증거를 숨기기 위해 카펫을 옮긴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따라서 범행 장소는 저택의 지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엘레나는 정말 범인일까요? 여자로서 분명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닐까요? 경찰은 곧 엘레나의 계정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남편 계좌에서 20만 달러, 하나로 약 2억 7천만 원을 인출하기로 은행에 예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후 그녀가 애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19만 7천 달러, 하나로 약 2억 6천만 원이 되는 벤틀리 모터스 자동차를 주문한 걸 발견했습니다. 차량이 이미 도착하여 돈만 지불하면 됐지만 엘레나는 아직 그 돈을 출금하지 않아 차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보리스가 은행장과의 관계가 좋아 사건 이후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급 날짜를 미루며 보리스의 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리스의 어머니 역시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녀는 바로 전 미국 법무부 부검사까지 찾아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엘레나가 아무 말을 하지 않자 그녀의 애인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애인 메시아가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찰은 그를 위협하면서 보리스의 파트너가 그에게 복수하려고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메시아는 겁먹게 되어 3월 28일 저녁 10시 30분쯤에 엘레나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가 도착했을 땐 엘레나의 손은 붉은색으로 변했으며 보리스는 지하실의 카펫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엘레나는 메시아에게 남편 보리스가 자신을 때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에 있는 사격도구로 그를 사격했다고 하며 애인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는 시트로 보리스를 감싸 밧줄로 묶은 후 엘레나의 차량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붉은 흔적이 있는 카펫을 찢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늦은 밤에 모든 걸 처리하고 엘레나는 다음날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디즈니로 떠나 알리바이를 위조했습니다. 엘레나와 메시아가 체포된 후 경찰 앞에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후인 2002년 6월 13일에 메시아는 경찰과 협의하여 법정에서 엘레나가 사람을 해친 사건의 증인석에 서기로 했습니다. 판사는 엘레나가 플로리다에 있는 동안 메시아에게 거의 100통의 전화를 걸어 남편을 잘 처리했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엘레나는 연인에게 여러 차례 고가의 선물을 주었으며 그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 식사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녀는 애인에게 총 8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이 되는 현금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연인에게 주려고 했지만 실패한 벤틀리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법적 처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2002년 9월 24일, 그 당시 36세였던 엘레나는 일반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에 22년 후 가석방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녀는 2024년 6월에 58세의 나이에 가석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이후 몇 년 동안 엘레나는 계속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주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 후인 2011년에 그 당시 45세였던 엘레나는 또 한 번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그러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판사도 엘레나의 항의를 기각했습니다. 엘레나의 연인 메시아는 불법으로 숨진 사람을 운반한 혐의로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한 가족에서 일어난 비참한 일인데 한 조직의 리더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아내를 만났는데 그는 아마 모든 게 돈으로 시작되어 또 돈 때문에 끝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